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환입을 모르면 정말 아까운 계약권을 놓치는 경우들이 생겨요. 자, 얘 환급 받아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도로 돌려 받아올 수 있는 사람은 매수 본인이 뭘로 사업자를 낼 때만 가능하다? 그 두 조건 다 합쳐보면 이게 우리가 찾은 환급 조건이에요. 자, 우리 부가세 하면 이런 단어들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환급 들어보신 적 있죠? 이거 반대말도 있어요. 뭐라고 부를까요? 환급의 반대. 네, 환입. 이것도 부가세법에 나온 용어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우리 입장으로 판단하면 도로 받아오는 돈이죠. 밑에 건요? 도로 뱉어내는 돈. 그러니까 반대지. 자, 우리 중개하는 사람 입장에선 요 두 가지 중에 더 우리한테 중요한 거 하나만 뽑아라. 중개 과정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환급하고 환입 두 개 중에? 자, 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환입을 모르면 정말 아까운 계약권을 놓치는 경우들이 생겨요. 자, 우선 요거부터 들어갈 건데, 환급부터. 자, 이 단어 자체가 부가세법에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든 주체가 과세관청이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과세관청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맞아요. 자, 글자 그대로 풀어도 이 앞에 환자가 도로 환자잖아요. 한문의 도로환. 자, 이거 들입자예요. 그럼 글자 그대로 풀면 도로 뱉어내는 게 아니고 도로 걷어들인다는 의미의 단어 맞죠? 당연히 과세관청 입장에서 만들어진 단어니까 도로 걷어들인다가 올바른 표현이에요.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해석해야 맞는 표현이 된다? 도로 받아온다가 아니고 도로 돌려준다. 이게 올바른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에서는 우리끼리 환급하면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받아오는 걸로, 환입하면 도로 뱉어내는 걸로 이렇게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됐죠? 자, 이거부터 갈 건데요, 환급. 자, 이 환급은 도로 받아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언제 도로 받아올까? 자, A에서 B로 상가 건물이 매매가 이루어진다 가정하고요. 요 과정에서 매매에 따른 부가세가 발생했어요. 자, 이때 얘가 매도고 얘가 매수입니다. 화살표를 보면 이 거래 과정에서 누군가가 환급을 받아올 일이 생긴 거예요. 이 거래 과정에서. 그러면 누가 환급을 받아가는 거다? 그럼 이 거래 과정에서 누가 환급을 받아가는데 누가? 환급은 얘가 받아가는 겁니다. 자, 얘는 이 거래 과정에서 환급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자, 그러면 매수가 환급을 받아가는데 모든 매수가 다 환급을 받아갈까? 그렇지 않죠. 자, 앞에 붙은 이 단어의 조건부터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거 도로 환자라 그랬잖아요. 자, 그냥 받아오는 게 아니고 도로 받아오는 거라니까. 그럼 전제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먼저 뭐 한 게 있어야? 준 게 있어야 도로 받아올 게 생겨요. 그러면 준 게 없으면 도로 받아올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환급을 받아오느냐 못 받아오느냐 그 대상인데, 얘가 도로 받아오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얘가 상대방한테 뭘 준 게 있어야 돼? 자, 이거 환급의 대상은 부가세니까 얘가 먼저 누군가한테 이걸 준 게 있어야, 이게 있어야 얘를 도로 받아오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요. 이게 없으면 도로 받아올 일도 없어요. 그래서 얘가 환급을 받아오려면 먼저 이게 해결돼야 돼. 거래 상대방한테 거래 과정에서 부가세를 별도로 준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그림이 완성되려면 얘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야 이 그림이 완성된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야 되죠. 이 조건을 매도가 갖고 있어야 돼.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 얘가 일반 과세로 사업자가 되어 있거나 또는 간이과세인데 구간이 어느 매출 구간에 들어오는 간이과세? 4,800에서 1억 400 사이에 들어와 있는 간이과세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매도가 일단 요 둘 중에 하나에 해당돼야 돼.
그래야 얘가 요거를 얘한테 주지. 먼저 준 게 있어야 도로 받아올 게 생긴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이 완성됐다고 보면, 그러면 매수자의 유형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볼게요. 대한민국에서 거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매수의 유형. 첫 번째, 이 사람이 일반 과세로 사업할 사람이 사가는 경우가 한 사람 있고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자기가 이 건물 사와가지고 자기도 일반 과세로 사업할 사람. 두 번째, 자기가 간이 과세로 사업할 사람이 사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구간이 1번 4,800 미만, 간이 과세 2번 4,800에서 1억 400 미만. 이거를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요거 하나로만 적으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사업을 하긴 할 건데 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가는 경우가 있죠. 병원이나 학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드물긴 하지만 이런 목적의 사람이 사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아예 사업을 하지 않은 사람.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매수의 유형을 전부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는 유형은 없어요. 매수의 유형.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얘로부터 사가잖아요. 얘들로부터 사갈 거죠. 그러면 누구 할 것 없이 전부 이거 붙여주고 사야 되는 거 맞죠? 그 부가세 다 붙여주고 사야 된다니까? 자, 다 준 게 있죠? 그러면 얘가 요거를 도로 돌려받아 올 수 있을까? 그거를 환급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얘 환급 받아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얘가 일반으로 가면, 매수가 일반이면 요거 그대로 받아온다니까? 매수가 간이면 요거 받아올 수 있나요? 매수가 매수사업을 하면 요거 받아올 수 있나요? 못 받아. 비사업자면 매매 과정에서 기지급된 부가세를 도로 돌려받아올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경우, 매수 본인이 뭘로 사업자를 낼 때만 가능하다? 요 조건이 갖춰질 때만 유일하게 매수가 환급을 받아올 수 있어요. 그 두 조건 다 합쳐보면 파는 놈이 요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상황에서 사가는 놈이 뭘 갖춰야? 이렇게 해야 얘가 유일하게 이걸 도로 받아온다. 이게 우리가 찾은 환급 조건이에요. 얘들은 좀 억울하죠. 왜? 다 같이 부가세 붙여주고 사왔는데 누구는 돌려주고 자기들은 안 돌려주잖아요. 안 주려면 얘도 주지 말지. 얘만 주고 우리는 왜 안 주는데? 이렇게 불만을 토할 수 있죠. 얘는 왜 안 줍니까? 다 같이 주고 사왔는데? 나라가 운영이 되고 지자체가 운영이 되려면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결국 얘들은 부가세에 있어서 이 역할을 하는 거죠.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 돌아가니까 이렇게 최종 소비자 역할을 하는 거.